안녕하세요, 미실입니다. 기존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엄마표로 아이들에게 영어 노출을 하는지 10가지 방법을 담아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고 주변 분들이 요즘은 어떤 교재를 사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냐고 물어보셔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 이상 생활을 한 건 맞는데 초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온 건 아니고 또 장려 교육이 처음이라서 주변 지인들이 조언이나 나름 다양한 교재들을 검토해 본 후에 아이와 결정을 해서 좀 공부를 하는 편이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플랜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가정에서도 사용을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다른 분들의 엄마표 영어 공부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저희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파닉스는 유치부 때 집에서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후에 2년간은 독서 위주로만 공부를 진행했었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쉬엄쉬엄 공부하던 것을 학업적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 과도기에 있어요. 영어 교육에는 4가지 영역을 골고루 노출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listening, reading, speaking and writing. 근데 지금 언급한 순서대로 아이가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발전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우선 잘 들려야 하고 그 발음을 따라서 하면서 리딩이 되고 다양한 리딩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스피킹이 향상이 되고 크리티컬 라이팅을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염려에 두고 교재들을 선정했어요. 최근 국내 브랜드도 있고 해외 브랜드 책도 있는데 지금 저는 해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결정한 계기는 국내 브랜드 책에서 오타나 문법적 오류를 너무 많이 발견을 해서 실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해외 브랜드로 갈아탔었는데 인간이 작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해외 브랜드 역시 오타나 문법적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아예 포기한 상태예요. 그래서 국내 교재와 해외 교재 중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 교재는 아무래도 영어를 제2 외국어로 배우는 공부, 습득을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해외 교재는 영어를 모국어처럼 하는 아이들에게 생각의 폭과 언어의 영역을 넓혀주는 목표로 만든 것이라 저는 스펙트럼 시리즈를 좋아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저처럼 막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홈스쿨링 교재로 어떤 걸 추천해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소개를 시켜줬고 저도 이제 살펴봤더니 마음에 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제 아이와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노출을 시켜서 사용하는 교재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교재는 협찬이나 광고는 전혀 없고요. 순수 제 마음에 들어서 사용하는 교재들이에요. 미국에서 그레이드 4면 만 9세가 되고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사용하는 교재는 Science, Reading, Vocabulary 그리고 Writing이에요. 실제 사이언스는 하다가 멈췄어요. 아이가 이런 교재 같은 책보단 정말 책을 읽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이언스는 정말 탐나는 교재예요. 담겨있는 내용이 엄청나고 정말 이 한 권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 똑소리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단점이 있다면 지문에 대한 음원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읽거나 엄마가 옆에서 읽어주거나 혹은 엄마가 음원을 미리 녹음을 해서 들려주거나 하는 건데 저는 좀 음원을 미리 녹음을 해서 아이에게 여러 번 듣게끔 하는 걸 선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발음을 들려주고 용어 같은 것도 친숙하게 만들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제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예 흥미를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멈춘 상태예요. 상황을 봐서 리딩하고 좀 병행하면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아직은 잘 시도를 못하고 있어요. 보캐뷸러리는 정말 제가 강추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 아이는 그레이드 3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한 4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요. 정말 몇 개월에 걸쳐서 풀다 말다 한 교재고요. 단어를 뭐 외워 이런 게 아니고 순수 노출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아이도 저도 좀 질리지 않게끔 했던 것 같아요. 대신 자주 읽으라고 했어요. 소리내서. 이 책이 좋은 게 단어의 어원을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파닉스 이런 게 너무 시간 소비 많이 하지 마시고 얼른 책 많이 읽혀서 이런 거 교육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이 보캐뷸러리 책을 보면 prefix, suffix, compound word, root word, word family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단어가 노출이 되고 익히는 과정을 거쳐요. 이 교재의 교육 목표는 노출 빈도수를 높이는 거고 단어의 원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다른 책을 보다가 보캐뷸러리 교재에 나온 단어가 등장을 하면 이거 그때 봤던 책인데 막 이러면서 이제 언급을 해주거나 아이가 눈치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교재를 열어보고 아 그때 이거 내가 배웠었지 뭐 이런 거 본 적이 있었지 이러면서 한 번 또 개념을 가져가는 교재예요.
리딩은 이번에 처음 해보는 거긴 한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그레이드 2로 다른 학생과 함께 먼저 공부를 했는데 그 아이가 너무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에게 그레이드 3으로 이제 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문을 읽고 이제 컴프레hen션을 하는 건데 이 책이 좋은 점은 생각 주머니를 키우고 사고력을 넓히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또 놀랐던 정보를 적절하게 픽션과 non-픽션으로 소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아이가 좀 뭔가 스토리 빌드업 되는 그런 과정을 좀 배우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말할 계기가 별로 없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먼저 이제 컴프레hen션을 하고 나서 이제 엄마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썼던 거를 이제 입으로 말을 하는 연습도까지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교재인 것 같아요. 또 좋은 점이 학습 습관을 찾는 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원래 이렇게 학습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뭔가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리딩을 통해서 한 지문을 하루에 읽고 이제 컴프레hen션을 하게끔 좀 유도를 하고 있는데 좀 이 시간만큼은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 이 한 컨텐츠, 한 메시지를 읽고 컴프레hen션을 하게끔 이런 식으로의 뭔가 습관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이 교재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고 있어요. 다음은 라이팅인데요. 라이팅은 아예 정말 기초부터 해야겠다 싶어서 그레이드 1부터 시작을 했어요. 문법을 시작하면서 같이 좀 쉬엄쉬엄 라이팅하는 개념도 알아갈까 싶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사실은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러진 않고 있고요. 좀 이 책보다는 문법을 좀 더 포커스해서 지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법책은요, I am Grammar라는 책이에요. 이 교재는 초등학생 수준으로 좀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데 쉽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사용을 하게 됐고, 실제로 스펙트럼에도 Language Arts라는 문법책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문법을 배우기도 전에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문법이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언어 수준이 좀 더 향상이 되고 나서 다시 문법책으로 돌아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I am Grammar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아주 기초적인 쉬운 문법을 한번 이렇게 쓱 훑고 지나가는 기본 개념을 잡는 데 되게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아이가 필요로 하는 그 문법은 이 정도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아이에게 교육시키고 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리스닝이나 스피킹 같은 교재는 따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영어 노출이 적은 아이들은 사용하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옥스퍼드 리딩 트리랑 옥스퍼드 리드 앤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좀 다이얼로그도 많이 접했고 다양한 non-픽션 책도 같이 보면서 좀 노출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리스닝 교재를 사서 이거를 투자하는 시간에 차라리 책 한 권을 더 읽자라는 생각이 좀 큰 편이에요. 저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이에게 미디어를 노출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유튜브, 테드, CNN, 이북, 디즈니 영화, 만화 영화들을 통해서 노출을 하시는데 영상들을 통해서 영어를 노출하는 건 긍정적인데 이렇게만 영어를 노출하다 보면 책 읽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은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고 그래서 사실 교육 만화도 많이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글밥이 좀 있는 자기 학년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를 끊임없이 주입해서 독서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 최근에 ETS 기관에서 주최하는 토플 프라이머리 스텝 2 시험을 보고 렉살 지수가 550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읽을 수 있는 영어 원서 폭이 넓어진 거에 대해서 아이가 되게 자신감을 가져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글밥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읽어? 이랬는데 지금은 좀 더 난 당연히 읽을 수 있지. 라는 좀 그런 자신감, 좀 자존감이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 여름방학에 멀린 시리즈로 매직 트리하우스 멀린 시리즈를 좀 통 크게 선물을 했는데 요즘 좀 그 책을 좀 많이 읽고 있고요. 팩트체커로 픽션이랑 non-픽션을 좀 골고루 노출을 시키고 있어요. 그 밖에도 그 트리 스토리 하우스 시리즈 읽고 있고 Who Was 시리즈는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서 음원 구워다가 리핑 해가지고 아이에게 좀 넣어서 자주 듣게끔 장려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 아이가 읽은 책 중에 멀린 시리즈 중에 10번인데 Monday with a Mad Genius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좀 넌픽션으로 팩트트래커를 가지고 있는 팩트트래커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후워즈 시리즈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두 권을 가지고 좀 집중 독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좀 이렇게 해서 아이가 지금 뭐 멀린 시리즈는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좀 집중해서 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저희 아이가 독서를 하고 있고요. 최근 9월 달에 좀 다시 시작한 거긴 한데 아이를 위해서 독서 일지를 좀 작성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관심을 너무 가져도 문제지만 보니까 너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아이도 점점 독서가 얼마나 재밌는 활동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흐지부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좀 블로그에다가 독서 일지 같이 뭐 어떤 책을 읽었는지 뭐 너무 자세하게는 아니고 좀 읽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언제 읽었었던가를 좀 물어볼 때 바로바로 찾아서 관심 있다는 표현을 더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니까 아이가 훨씬 더 책에 더 관심도 가져하고 더 읽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책 읽는 거에 관심이 없거나 그런 분이 있다면 좀 엄마가 같이 함께 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에게 정말 책을 읽는 거에 관심이 많아 라는 걸 좀 표현을 어떠한 방법이로든 하시면 조금 개선되는 거를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아이가 영어 공부를 얼마나 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하루가 뭐든 간에 집중해서 1시간은 공부하자예요. 그러니까 더도 말도 덜도 말고 1시간만 초집중해서 공부하고 많이 놀아라 이런 식이에요. 저희 아이는 아침형 인간이라서 다행히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서 보통 영어 스펙트럼 아까 말씀드렸던 걸 그 하루치를 풀어놓고 그리고 뭐 그 밖에 뭐 수학 문제집 또는 뭐 복화나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선차적으로 좀 해놓고 학교에 등교하는 편이에요. 이제 아이가 학교를 가면 저는 이제 그 뭐 틀렸던 문제가 있거나 좀 고쳐되는 것들을 보고 좀 아이에게 좀 이런 게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피드백을 주고 학교에 돌아오면 그것도 좀 수정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5분 정도 짬내서 좀 하게끔 하고 자기 전에 책을 국어책이든 영어책이든 한 1시간 정도 읽게끔 장려하고 한 9시에서 9시 반쯤 취침하도록 노력을 해요. 그래야 또 제가 또 제 시간이 생기니까. 이상으로 저희 아이가 요즘 어떤 영어 교재와 원서책을 읽는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우리 아이는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도 좀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어떤 책들을 노출을 시키면 좋을지 이 정도 수준에서 그것도 좀 알아가는 데 좋을 것 같거든요. 엄마표 영어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좀 찔리는데 오늘부터서라도 좀 더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서 좀 공부를 봐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엄마표 영어와 관련된 영상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올릴 예정이에요. 이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혹시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거와 관련된 영상도 꾸준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엄마표 영어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